안녕하세요. 되는 일 뉴스킨 강의를 할 뉴스킨 사업가 오지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스킨이 되는 일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까지 6년간 사업을 하면서 참 처음 뉴스킨을 제가 만났을 때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속에 그 사장님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뭘 해도 성공했겠다. 저분들은 원래 성공인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성공한 사람들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되게 괜찮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그 에이즈락 있잖아요. 에이즈락을 먹으면 노화 유전자가 발현이 바뀌어서 젊은 유전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마다 시간이 걸리듯이 이 뉴스킨 안에서 나의 그런 유전자를 모두 다 성공인자로 바꾸어 주더라고요. 저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느껴서 그 내용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13년간 소뚜껑 운전만 하던 그런 가정주부가, 그것도 시골에서요. 그렇게 집에만 있던 주부가 정말 사회생활을 하기 되게 두렵고 엄두가 안 나던 사람이 뉴스킨 안에서 정말 이제는 어떤 일을 시켜도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되는 일이라는 거,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였는데 저희 집은 되게 평범했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게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는 거였어요. 저희 일가 친척은 모두 다 서울에 있었는데 저는 전라북도 시골에 굉장히 낯선 곳으로 그냥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곳으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세상에 공짜는 단 하나도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진짜 그 독재자 같은 시아버지와 그 제멋대로인 남편.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저희 아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 엄마는 왜 웃지 않아요?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그 김미경 강사의 지랄 총량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내 인생 통틀어 받을 고난을 그 결혼 생활 13년 동안 다 받은 것 같은 거라고 하면 좀 아시려나요? 근데 그런 결혼 생활 끝에 참는 생활 끝에 저는 계속되는 하혈과 그리고 항암 치료를 선고받는 게까지 몸이 완전 망가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한 번도 엄마 생일에도 10년간 단 한 번도 못 갔던 친정을 그때 아프게 되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한 달간 서울로 요양을 가서 그때 홍대 동안클럽이라는 곳을 통해 뉴스킨을 만나게 됩니다. 그 뉴스킨을 만나서도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굉장히 궁금해했던 건데 뭐였냐면 저는 친정이 되게 평범하다고 했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정말 부지런하세요. 평생을 열심히 살았고 남한테 손해를 끼친 일도 없고 너무너무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생계를 위해서 하루도 문을 못 닫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 반면에 저희 시부모님은요. 해외여행을 밥 먹듯이 가고 일주일에 2번씩 필드를 나가세요. 가족끼리. 그러니까 며느리는 가족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가족끼리 필드를 나가고 해외여행을 가고 한 달씩 골프 여행을 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시부모님이 더 열심히 일하고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공평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뉴스킨에 와서 정확하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뉴스킨에 와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시스템이 없었고 우리 시부모님은 일을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나오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킨이 저희 시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주는 그런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니까 저는 정말 뉴스킨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뉴스킨을 처음 써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별로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존에 쓰던 그런 명품 화장품을 싹 버리고 뉴스킨으로 다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미생물공학을 전공했거든요. 우리 선배 중에 화장품에서 내노라 하는 이름만 딱 대면 다 아는 그 회사 연구원이었던 선배가 저에게 충고를 했어요. 화장품을 절대 바르지 말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알겠어. 안 바를게. 이게 아니잖아요. 왜? 화장품을 왜 바르지 마? 그랬죠, 당연히. 너무 독한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화장품 성분을 실험할 때 쥐의 내장이 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딸한테도 와이프한테도 한 방울도 못 바르게 한대요. 그래서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했죠. 그런 걸 왜 팔아? 이렇게 막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뉴스킨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킨은 내가 처음에 발라봤을 땐 별로였지만 안 쓸 수 없는 화장품이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거를 선택해서 썼고 그리고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몸이 면역이 깨진 상태여서 아무거나 바르고 아무거나 먹고 하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로 섬유유연제가 제 손에 이렇게 닿으면 바로 트러블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 신제품이 나왔을 때도 세제를 제 손에 막 발라보고 괜찮은지 막 이렇게 테스트를 할 정도였는데 내가 먹고 발라서 괜찮으면 누구나 먹을 수 있겠다. 뭐 약간 이런 마음. 그래서 뉴스킨을 안 쓸 이유가 없었는데 거기에 더 하나 저 약간 좀 특이한 아이였나 봐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여자 어른들 주름진 얼굴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주름지고 미운 얼굴이 되면 죽어버릴 거야. 30까지만 살 거야. 막 이랬던 꼬마였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주름진 얼굴을 갖지 않게 해줄 에이지락이라는 거에 저는 완전 꽂혔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고 이런 진짜 앞으로도 더 안전한 게 나올지 모를 만한 이런 훌륭한 제품, 에이즈락을 안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 사진 보이시죠? 이게 어제 찍은 사진인데 저거는 9년 전 왼쪽 사진은요. 이렇게 다 축축 늘어진 얼굴과 몸이 진짜 팔자주름도 없대고 엉덩이도 없대고 뭐 가슴도 없대고 정말 지금 제가 48살인데 아무도 그 나이를 믿지 않는 에이지락이어서 진짜 저는 막 전달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완벽한 회사고 완벽한 제품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사업을 시작하고 5개월 만에 6라인을 구축하게 돼서 에메랄드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였냐면 문제는 저였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뉴스킨과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낯가림 심하고 소심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보통 예식장 가면 축의금을 내고 그 다음에 식권을 받잖아요. 근데 그분이 식권을 안 줘. 그럼 식권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달라고 못해서 그냥 밥을 안 먹고 돌아오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식권을 받고 좀 이따 또 가서 또 받고 이럴 수도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진짜 언니는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이야 라는 말을 늘 들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뉴스킨을 하기 위해서 진짜 콜드를 하려고 처음에는 막 그 가게에 못 들어가니까 부끄러워서 너무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막 하는 생각에 정말 1시간을 밖에서 서성이면서 했던 적도 있고 또 들어갔다가 뉴스킨 말도 못 꺼내고 그냥 물건만 막 사가지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막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10년간에 그냥 시키면 돼, 시키면 돼, 이런 집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전혀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런 집안의 그런 환경 속에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뉴스킨과 너무너무 맞지 않아서 그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파트너들을 다 담아내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한 3년을 굉장히 찌질하게 사업을 했는데 왜 제가 계속 할 수 있었나 이렇게 돌아보면 에이즈라 진짜 내가 평생 먹고 싶은 거니까 그 이유도 조금은 있고요. 그때 정말 딱 한 명 남은 파트너 사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은 또 있어서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그렇게 어려움 속에 늘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는 일을 계속 놓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던 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도 기차를 타고 왔는데 지금은 기차가 빠르잖아요. 그때는 이제 돈이 없어서 기차를 못 타요. 그래서 왕복 8시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하루에 왕복 8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와서 시스템에 참가를 했어요. 그렇게 3년을 보내고 했더니 그게 나중에는 나에게 엄청난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언제 내가 성장이 시작됐을까 그렇게 보니까 내가 남 탓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좀 더 이런 스폰서를 만났으면 좀 더 나를 잘 케어해서 나를 잘 성공시키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 왜 이렇게 나도 찌질하면서 왜 이렇게 찌질한 파트너들이 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사업도 못하지? 막 이렇게 남 탓. 그리고 사무실도 이렇게 좁은 곳에 막 이렇게 콩나물 시루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화장실도 너무 별로고 이런 곳에 어떻게 사람을 초대해? 대체 무슨 사업을 보여줘 이런 곳에서 막 이렇게 탓만 하는 정말 한심한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바꾼 때부터 제가 성장을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바꾸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뉴스킨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부터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장을 할 때 내가 달랐던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크게는 시스템, 방향, 또 기한이 있는 목표, 그리고 마인드였어요. 첫 번째 시스템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 시부모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노후를 편안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시스템이 있어야 그런 편안한 삶을 사는 부자가 되는 건데 막상 뉴스킨을 시작하고서는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일단 여기 서울에 있는 시스템을 정말 열심히 왔어요. 열심히 했고 정말 안 되는 거지만 노력해서 이제 그룹 미팅, 팀 미팅, 뭐 트레이닝 다 열심히 했고 3.3 헬스클럽에서도 우수컨을 여러 번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복제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를 넘어서서 이제 지역에서도 지방 사업자들이 시스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방의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역 뷰크를 돌리고 그리고 북미팅을 하고 오하운이라고 해서 오늘 하루 운동,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데리고 가서 누구든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파트너도 세종에서 똑같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안에서 리크루팅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 다음은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리더 사장님들이 벡터 이야기를 하고 한방향 정렬 이런 얘기를 하면 솔직히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랬는데
뉴스키는 잘하고 싶고, 잘하고 싶으면 강의를 들으라고 하고, 이 강의도 들어보고 저 강의도 들어보고, 정말 막 이 강의를 들으면 저 사장님처럼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SNS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에 홍콩 컨벤션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박석범 사장님이 하신 메시지가 되게 남는 거예요, 계속. 그게 뭐였냐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였어요. 내가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어떤 걸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되나 또 고민을 했죠. 했더니 저희는 투잡자들이 많았고 지방 사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임상이 빠르고 GV가 큰 TR라이트에 집중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TR라이트에 집중을 했는데 한 6개월 집중을 해도 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개월쯤 되었을 쯤에 저희 그룹에서 빼독 레시피를 가지고 TR라이트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도 건강식품에 이제 1위를 하겠다 해서 회사와 그룹과 우리 팀이 진짜 한 방향이 딱 정렬이 되면서 제가 조직이 완전히 이렇게 뻥튀기 되듯이 확장이 되는 걸 느꼈거든요. 아, 이게 벡터의 힘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나 혼자 나름 열심히 해도 그 힘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이 딱 정렬이 됐을 때 이게 되어지는 일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한 있는 목표였어요. 작년에도 제가 SBA를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은밀하게 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안 될까봐, 안 되면 창피하니까 뭐 이렇게 은밀하게 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실패했겠죠. 그렇게 실패를 하고 나면 온갖 핑계를 나한테 갖다 붙이잖아요. 아, 그래, 그렇게 급하게 할 게 뭐가 있어. 그치,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 천천히 다져가면서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1년을.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다져지며 되지 않더라고요. 점점 더 자신감은 떨어지고 내가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유지도 아니고 퇴보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과도 점점 멀어지고 이제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내가 뉴스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온 게 불과 몇 달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다시 SBA를 도전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은 거는 역시나 Y였어요. 저희 상위 스폰서님께서 지훈아, 네가 뉴스킨을 왜 하려고 했지? 이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아이들을 코로나 후로 못 만났거든요. 그게 2년이 넘으니까 눈에서 멀어지니까 저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뉴스킨을 왜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아무 목적 없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을 놓기 전까지 이르렀는데 그래, 나는 행복한 엄마가 되고 싶었잖아. 정말 아이들한테 부끄러움 없는 멋진 부자 엄마가 되고 싶잖아. 그게 떠오르면서 다시 해보자. 그래, 다시 해보자. 이 마음을 먹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기한을 정했어요. 그게 7월 초였으면 제가 8월 21일까지 내가 SBA를 마감해야겠다. 이번에 못하면 근데 정말 평생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하려고 해서 전하고 다른 행동은 공표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확신은 없었고 정말 스폰서님도 걱정하는 상태였거든요. 8월은 그런데 9월은 그 2달을 마감해야 또 240만 원 보너스가 나온다면서요. 근데 이제 스폰서님께서 그럼 9월은 할 수 있겠어? 라고까지 걱정할 정도의 상태였는데 저는 일단 9월은 모르겠고 일단 8월 나는 SBA를 마감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 돼서 그 다음 것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했고요. 그렇게 기한을 정하고 나니까 그 전하고 기한이 없던 목표 때와 달랐던 건 기한이 없을 때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아유,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런 마음이었다면 기한이 있잖아요. 내가 한 달 반만 일단 미친 듯이 해보고 그 뒤는 모르겠다. 한 달 반만 해보자라는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게 힘들지 않았어요. 지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지치지 않음과 더불어 내가 기한을 잡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나 이때까지 이 목표를 이룰 거야. 도와줘. 이 말도 저는 제가 안 하던 거였어요. 저 8월 21일에 SB 마감해야 되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들은 내가 뭘 하는지 몰라도 하여간 저는 그때까지 해야 되니까 제 목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이 말을 늘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반 내내.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정말 다시는 뉴스킨 사업을 안 할 것 같이 죽었던 사업자가 막 살아나고 그렇게 파트너, 스폰서님 모두가 한 방향으로 저를 도와주면서 제가 정말 또 하루가 부족했잖아요. 이번에 21일은 시스템 뭐 해가지고 20날까지 마감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진짜 말일까지 놔두면 그냥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나와의 약속을 내가 지켜서 나는 해낸 사람이다. 내가 목표하고 말한 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 20날 마감을 했고 그렇게 기한이 있는 목표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항상 이 뉴스킨 사업에서 모두가 중요시하는 게 마인드잖아요. 그 마인드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너무나 평범하게 그냥 쉽게 부자가 되려고 결혼을 선택한 이런 정말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성공자의 마인드를 해야 된다 그러고 뭐 부자들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대요. 그 마인드를 가져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뀌어서 내 인생이 바뀐다는데 그 마인드가 갑자기 어떻게 바뀌어요? 180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독서를 통해서 하나씩 바꾸어가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랑연의 포인트 리더 교육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속에 제가 요즘에 되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이렇게 기적같이 막 살아난 사업자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감사합니다래요. 그게 뭐야? 감사합니다. 맨날 하잖아. 사람들 다. 뭐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정말 부자와 성공자의 공통적인 마인드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더니 그게 감사합니다 였대요. 정말 돈도 안 들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이거라도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대요. 감사한 마음 하나 없어도 그냥 숙제처럼 감사합니다 하기 시작했더니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고 지나간 내가 잘못했던 일들이 떠오르고 뭐 와이프와의 사이도 좋아지고 사업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막 돈도 들어오고 막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했어요. 따라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이 이렇게 예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감사합니다를 한다고 뭐 갑자기 뭐 내가 부처처럼 마음이 편해지고 막 이런 건 또 아니에요. 화가 나는 일은 화가 나요. 근데 그 화가 났을 때 어떤 거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나는 부정적인 기운이 내 일을 망칠까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사한 면을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도 뭔가 있을 거야. 나에게 가르침을 주려는 걸 거야. 이렇게 감사함으로 바꾸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계속했더니 진짜 자석 같아요. 막 되게 좋은 사람들이 와서 착착 붙는 그런 느낌을 받고 저뿐만 아니라 파트너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특히 저는 긍정적인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예전 같으면 파트너 사장님이 나 이런 회원이 생겼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뭔가 사업을 다 한다 그래도 나는 자신이 없다. 내가 이 사람들을 끌고 갈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속으로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니까 배워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아, 사장님 그러세요. 그렇게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자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자신 없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들하고 함께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저는 사장님이 굉장히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신 없다는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장님은 그만큼 큰 그릇과 책임감을,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상황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과 나와 너무 불편해. 저 사람의 저런 면을 못 참겠어. 쟤는 왜 대체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아, 이해할 수 없어. 예전에는 이런 상황들을 참았어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참다가 나중에 한 번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를 정말 세상의 몹쓸놈으로 만들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랬던 저였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근데 지금은 진짜 완전 달라졌어요.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 너와 나의 이런 대화 속에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 나의 감정을 얘기하고, 너는 어땠니? 그 사람의 상태도 물어보고, 그런데 나는 이런 감정이 드니까 네가 계속 이렇게 하면 나는 앞으로 더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아. 나는 네가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너는 괜찮겠니? 이렇게 대화로 진짜 그 사람에게 질문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요. 예전에는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냥 피하기 일쑤였거든요. 불편한 거 자체가 싫어서 해결을 안 하고 늘상 피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현명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 됐다는 게 저한테는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뉴스킨을 하면서 가지게 된 나의 큰 자산. 그리고 저희 리더 사장님들의 마인드를 닮으려고 항상 계속 리마인드를 해요. 그러니까 그 김래진아 사장님의 회장의 마인드, 그리고 장미옥 사장님의 오늘은 누굴 돕지? 이런 마인드. 그리고 되게 저한테 콕 박힌 게 뉴스킨을 인생을 걸고 한다는 전지현 사장님. 이 말을 되게 많이 생각해요. 나는 그만큼 하고 있나? 나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 이런 마인드를 계속 매일매일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주변에서 요즘에 되게 많이 듣는 말이에요. 빛이 나는 것 같대요. 빛이 나고 친해지고 싶고 언니한테는 뭐든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뢰감을 준다고 하고요. 같이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또 만나고 싶어요.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아까 뉴스킨 하기 전에 그런 찌질했던 나와는 너무 다른 거 맞죠? 진짜 뉴스킨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8월 1일자 SBA가 되었잖아요. 저는 SBA가 됐다는 게 크게 실감은 안 났어요. 그냥 어제까지 BA였다가 오늘 SBA가 됐는데 똑같더라고요, 하는 거는. 매일 사람을 만나고 데몬하고 사업 설명하고 보상 풀고 초대하고 또 만나고 보상 풀고 초대하고
뭐 이렇게 계속 하는 일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그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졌어요. 제가 막 장난으로 나 이제 다이아 됐어. 나 다이아야. 네트워크에서 다이아가 뭔지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성공한 사람처럼 저를 대우를 해주고 그 전에는 약간 이렇게 아이고 네가 해봐야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 너가 그럼 최고 직급이야? 막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니야 나 최고 직급 블루다이아도 가야지 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이 달라지니까 제가 에너지가 더 나고요. 또 어떤 생각, 제 생각이 바뀐 거는요. 아, 나는 뉴스캔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뉴스킨을 알고 그렇게 떨리고 그랬던 때보다 지금이 더 열정 있고 너무 설레이고 앞으로 사업이 기대되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막 그런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도 빨리 SBA가 되게 도와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하면 되는 일이고 그래서 진짜 내 Y를 절대로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때까지 제 Y를 잊지 않고 좋은 엄마가 되고 우리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고 그때까지 저는 정말 열심히 초기 사업자처럼 뛸 거고요. 정말 예스맨이 되어서 뛸 거예요. 제가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던 건 유일하게 딱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년간 시집살이 하면서 이게 여기 와서도 장점이었어요. 그거 딱 하나가. 그래서 스폰서님이 무슨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건 못하건 그냥 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자리까지 온 것 같고 저는 제 할 일을 따박따박 해서 지금 도전을 계속 멈추지 않을 거예요. SBA 2달 마감해서 보너스도 받을 거고요. 괌 트립도 꼭 달성을 할 거예요.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그리고 다음 달 메타 있잖아요. 그 메타로 EBA도 도전할 거고 계속해서 PA까지 이 성장과 핀업을 멈추지 않는 그런 열정 있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